네, 시작. 아니, 셀프 스타트. 네, 맥마니아 재능 기부 콘서트 생산성 네 번째 주자 이문규입니다.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저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한테는 아주 익숙한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아주 또 특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이고 지금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이제 재활 분야 쪽에서 일을 하는데요. 신경계 손상 환자입니다. 신경계 손상이라 하면 이제 좀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처럼 신경계가 손상되는 중증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재활하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제 도움을 받을 날이 없길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이제 알게 되지만 제 도움이 없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저희와 같은 분야의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인데 사실 의료계에 있는 분들,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 의료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까 수의사 선생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런 쪽의 사람들이 특이하게 또 써요. 근데 사실 관련성이 잘 없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겨우 2008년도부터 썼습니다. 사실 구매하게 된 계기는요, 맥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장난감으로서요. 그냥 그 윈도우 노트북으로 잘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매킨토시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그냥 호기심에 그 OS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 그게 궁금해서 그냥 샀습니다. 노트북을 쓰려고 교체하려고 산 게 아니고. 그런데 우연하게 페이퍼스라고 하는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하죠. 킬러 어플리케이션인, 저한테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인 페이퍼스를 맞이하고는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아예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컴퓨터는 그 뒤로는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 제가 이제 사고 나서 저희 센터 팀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 저렇게 11대인가 12대 정도, 한 명씩 이제 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사니까 따라쟁이들이어서. 네, 그래서 하나씩 사다가, 올해 작년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김용숙 선생님이 광주까지 오셔서, 맥으로 파워포인트 스킬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 지난달에 저희 센터에 이제 샀는데 산 사람들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점유율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다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가 됐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제가 이제 페이퍼스를 킬러 어플리케이션으로 삼고 이 맥으로 옮겨오게 된 거는, 아마 논문을 쓰시고 자료를 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많이 모으시고 그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 그리고 새로운 그 정보를 가공하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전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논문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PDF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논문 찾을 때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자명, 그 다음에 학술지명, 키워드 이런 걸로 제목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논문 한번 찾으려면 폴더를 몇 개를 클릭해보고 파일을 클릭을 해봐야만 그 논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윈도우에서요. 그런데 페이퍼스로 오면서, 이걸 만나면서 그 작업이 없어져요. 거기에 들이는 삽질이 없어짐으로써 제가 주로 이제 저한테 생산성이라는 것은 논문 작성이거나 페이퍼 작성, 그리고 글 작성하는 것인데, 그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페이퍼스를 통해서 저는 그 논문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논문을 읽습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지 않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거기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페이퍼스, 물론 이제 펌메드나 새로운 주제로 논문을 찾거나 새로운 주제로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다른 검색 엔진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박사과정이 끝났는데 박사과정이 끝나면 자기 주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저널지나 그 분야의 저자들의 최신 논문들을 페이퍼스 안에서 그냥 쉽게 한 번만 클릭을 해보면 그 사람이 요새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도 가능하죠. 어노팅이라고 하죠. 어노테이션이 그전에는 사실 페이퍼스가 부족했는데 페이퍼스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기능이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만약에 페이퍼스 2에서 저 사이테이션 기능, 참고 문헌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대본 싱크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능이 달리면서 페이퍼스 2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페이퍼스 2로 넘어가면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그 논문이나 그 학술적인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참고문헌을 관리할 때 쓰는 주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저는 조테로라고 있는데 제 동료인 이승엽 선생님이 조테로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요. 조테어, 네, 조테로, 그다음에 엔드노트, 그다음에 맨들리, 리퍼워, 그다음에 페이퍼스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논문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각각의 이제 그 기능들의 장점들을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페이퍼스는 서치 기능에서 아주 우세합니다. 서치 기능에서. 그리고 저장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우세하고요. 특히 읽기 기능과 관련해서 다른 그 참고문헌 관리 어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사실 이 라이트 기능이 예전에는 아주 떨어졌었거든요. 라이트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싶었는데 그 분야의 이제 독보적인 것은 사실은 엔드노트죠. 엔드노트가 이 참고문헌 다는 기능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사실 페이퍼스 2로 넘어오면서 그 분야까지 섭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페이퍼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맨들리도 이제 공유를 원하시면 이 쉐어 기능은 사실 페이퍼스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랩이나 혹은 이렇게 연구 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공유를 하려면 사실 페이퍼스가 그 기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지만 맨들리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유도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 기능은 사실 저는 엔드노트고 솔직히 라이트 기능 실제로 제가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엔드노트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 내보내기를 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다루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제가 실제로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이런 거의 다 사용을 하거든요.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제가 논문을 작성을 하는데 앞에 이 두 개는 사실 생각을 정리할 때 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단락들의 핵심 주제어를 선정을 하는 부분까지만 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논문 관리를 하죠. 논문 관리를 주로 이제 페이퍼스로 하고 엔드노트는 논문을 작성할 때 내보내기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초본, 원고의 초본을 작성을 할 때는 스크리베너를 쓰고 뒤에서 김태형 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집을 할 때는 페이지스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그렇게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페이퍼스로 관리하고 읽고 그다음에 메모하고 아이디어나 논문 기획은 마인드맵 매니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개요, 단락은 옴니, 아웃라이너 그리고 페이퍼스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스크리베너로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걸로 작성을 합니다. 페이퍼스로 작성을 하고 훨씬 쉽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듬고 편집을 할 때는 페이지스나 엔드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사용되는 웹의 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처음 논문 작성을 할 때는 이 순서와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 거치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그 페이퍼스2로 논문을 관리를 하고 읽고 그다음에 서치하는 기능들 그리고 사이테이션 하는 기능들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이렇게 호환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페이퍼스 쓰고 계신 분? 페이퍼스2를 쓰고 계신 분? 네, 2분 계시고 논문을 실제 페이퍼스로 작성을 해보신 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잠깐 여담을 드리자면 저는 정말 요 그룹에서 지금 특이한데요. 다들 요 강연을 해주신 강사분들은 김태용 소장님께서 선정을 해서 청탁을 했지만 저는 특이하게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 주제는 꼭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억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망치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페이퍼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이 페이퍼스에 대해서 제가 할 텐데 발표하는 순서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 그래서 마인드맵이 사실 프리젠테이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프리젠테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네, 제대로 되네요. 프리젠테이션 기능으로 처음에 이제 제가 레이아웃 페이퍼스를 잘 모르시니까 레이아웃에 대해서 잠깐 동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와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스 안에서 서치하는 방법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논문을 어떻게 읽고 거기에 이제 메모를 어떻게 하는지 작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핵심 기능인데요. 추가된 기능 이제 CWIW 하면 Cite while you write라는 말입니다. 네가 논문을 원고를 작성을 할 때 동시에 사이테이션을 해라라는 그런 하는 기능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에 어떻게 호환을 하는가 그렇게 주제로 넘어가고 시간이 남으면 아이패드용 페이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페이퍼스를 이렇게 서로 싱크하면서 활용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레이아웃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종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고 밑에 보면 서치하는 아이콘이 보이고 메뉴 아이콘이 보이고 이것도 페이퍼스2로 오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내 연구,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그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넣어줍니다. 그런데 단 해외에 투고된 논문일 경우에만 그렇고 저는 하나도 없어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자. 내 연구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그 저자들이 최근에 어떤 논문들을 발표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이제 자신들이 자주 보는 학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술지도 최신 저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맥 OS의 아주 좋은 기능이죠. 스마트 폴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컬렉션 하는 폴더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쪽 레이아웃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논문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리스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맥 기능이 미리 보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빠르게 논문들을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록으로 PDF 폴더로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리스트로 리스트 보기로도 가능합니다. 리스트 보기를 하면 밑에 이제 PDF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관련된 논문인지를 빠르게 이렇게 스캐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오른쪽이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기능, 요 지금 레이아웃은 그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그 PDF 파일의 정보들, 그러니까 그 논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 논문 초록이나 저자, 그다음에 저자들의 소속, 그리고 논문의 정보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페이퍼스2가 아주 좋은 이유가 이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검색이 안 되는 논문들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지만 특히 국내 논문들은요. 외국의 주요 학술지에 실려있는 논문이라면 자동으로 이 메타데이터를 채워 넣어줍니다.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줘요. 그 기능 때문에 사실 페이퍼스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레이아웃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제가 그 PDF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북마크렛이라고 하죠. 그 웹 브라우저들에 보면 그 메뉴에서 웹 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가 한 번만 클릭을 하면 페이퍼스로 자동으로 그 웹페이지가 뜨고 PDF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펌메드 같은 이제 생의학 분야의 선생님들은 펌메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펌메드에서 그 서칭한 결과를 내보내기, 참고문헌 형식으로 내보내기 해서 다시 페이퍼스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뭐 다른 여타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펌메드에 나오지 않는 구글 스콜라의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구글 스콜라에서 또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들을 제가 소프트웨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다 아니까 넘어가라 하면은 네.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뭐 동료한테 PDF 파일을 받았든 혹은 어디에서 PDF 파일을 구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구하면 그 PDF 파일이 어디에가 있겠죠?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 PDF 파일을 가져오기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죠. 드래그를 하면 그 논문이 이렇게 페이퍼스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방금 넣었던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뭐 저자명도 모르고, 물론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해주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PDF 파일들은 자동으로 채워주지만 그렇지 않은 그 PDF 파일들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쉽게 이제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아주 쉬우니까 제가 웹 브라우저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주 저한테는 유용한 기능인데,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물리치료사이다 보니까 저희 업계의 최고의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PT 저널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논문을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발견을 해서 PDF 파일을 엽니다. 그러면 PDF 파일이 열리겠죠? 그 웹사이트에서. 그러면 이 북마크렛은 여기에 보면 이 북마크렛이 있죠? 오프닝 페이퍼스라고 하는, 이건 페이퍼스를 깔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생성이 되지 않으면 페이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북마크렛이에요. 이 북마크렛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가 자동으로 페이퍼스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페이퍼스에 열리죠. 그리고는 가지고 옵니다. 아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거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이렇게 채워 넣어줍니다. 아주 편리하죠. 이건 뭐 사파리에서도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펌메드에서 여러분들이 관련 논문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검색한 결과들을
페이퍼스로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대충 쳐볼게요. 이렇게 이제 논문들이 뜨면 내보내기 할 논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에서 사이테이션 매니저로 형태로 파일을 저장을 해달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에 그 사이테이션 파일이 이렇게 와 있겠죠. 이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요. 다시 페이퍼스에서 메뉴에 가서 인포트를 누르면요. 인포트 되는 곳에 펌메드 사이테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펌메드 사이테이션 파일을 선택을 해서 아까 우리가 가지고 왔던 걸 선택을 하고 인포트를 하면 이렇게 방금 찾았던 논문들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고 모든 될 수 있으면 논문들을 저는 펌메드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펌메드에서 가져오면 옆에 있는 이 메타데이터들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다른 걸 추가할 필요도 없이. 그건 뭐 생의학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다른 학술 사이트 그 분야에 이제 학술 사이트가 있으시면 그쪽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되는데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은. 그리고 간단하게 구글 스콜라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글 스콜라에도 이제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이시니까 그리고 구글 스콜라를 많이 쓰시니까 얻기를 막론하고 구글 스콜라는 약간 환경 설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면 맨 밑에 가보면요. 이렇게 서지관리, 이 파일 정보들을 저장을 할 때 서지관리 프로그램 중에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하는지 이걸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엔드노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환경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환경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엔드노트를 가져오기를 저장을 하면 엔드노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엔드노트 서지 관리의 파일 포맷은 ENW거든요. ENW. 이 파일 확장자명을 가진 것을 페이퍼스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임포트를 해서 여기서 우리 아까 엔드노트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엔드노트 임포트를 하면 이 파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논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페이퍼스로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요. 평소에도 관심이 있는 논문이 뜨면은 평소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페이퍼스에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로도 이제 사실 충분한데 여기 서치 부분을 보면요. 서치 부분에 보면 주요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들이나 학술 정보원들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팅에 가보면 여러분들 관련된 분야에 학술 정보원들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주로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체크해 놓으면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찾는 데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이 뜹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미 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색이 없는 것들은 관련된 논문들이 이렇게 찾아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 토큰이라고 하는 펌메디에서는 검색 그 용어인데 검색 연산자는 아니고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약어들인데요. 토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검색을 조금 더 특이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검색 단어를 쳤다면 그 옆에 작은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 작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그것이 타이틀이냐, 키워드냐, 혹은 저자냐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주면 훨씬 더 스페시픽한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큰에 일반적으로 쓰는 검색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엔드는 없어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엔드는 입력이 되고요. OR로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자다. 이렇게 얼서를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스페시픽한 그런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펌메드 것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펌메드 것만 선택하면 펌메드 내에서만 검색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 지워지거든요. 분들이 잘 안 보이실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팔로운 사람 같네요.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셀렉티브한 서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기존에 그냥 제 분야의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찾을 때는 여기 아까 제가 이쪽 왼쪽 메뉴바에 어디서 혹은 이렇게 페리오디칼 주간지를 뜻하는 잡지를 뜻하는 이렇게 메뉴바가 있다고 했죠. 아이콘이 있다고 했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지금 제 리스트에, 제 라이브러리 리스트에 들어있는 저자들이 여기에 다 뜹니다. 그럼 이제 주요하게 항상 이제, 제 이제 연구 분야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연구 분야의 주요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요새 어떤 논문을 발표를 했는가 이렇게 클릭만 하면 그 사람의 최근 논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학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검색이 가능하겠죠. 이건 제가 주요하게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사실 페이퍼스 2로 넘어오면서 이 기능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페이퍼스 1으로 저는 되돌아가려고 했다가 조금 기다리니까 추가해 주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걸 선택을 하면 지금 학술지들 명을 보여주는데요. 그 학술지 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학술지의 최근 볼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최근 볼륨이나 최근에 퍼블리시된 그런 논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하고 쓸데없는 정보들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빨리빨리 취할 때, 내 전공 분야가 뚜렷하다 할 때는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지금 매칭하는 것들이 PDF 파일을 넣으면은 대부분 이제 매치 그 버튼만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펌메드와 연결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가지고 왔던 것이 리센트 임포트라고 하는 폴더를 클릭을 하면 제가 최근에 가지고 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이미 이제 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 문구를 보여줍니다. 무시하고 여기 지금 매치라고 보이죠? 오른쪽 칼럼에 이 매치를 클릭을 하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관련된 논문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쓸데없는, 저는 주로 펌메드 것만 가지고 오니까 펌메드를 클릭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제목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제목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게 타이틀이냐 어떤 정보냐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타이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포맷에서 검색을 하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뜹니다. 이 경고 문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물어보지 말고 하나만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매칭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치를 시키면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펌메드의 정보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와요. 초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되고, 이 스마트 기능, 스마트 폴더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요, 스마트 폴더 기능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 폴더, 여러분들 그 파인더에서 스마트 폴더 작성하듯이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폴더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각종 정보 검색 조건을 집어넣으면 관련된 논문들을 그 폴더로 다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동으로. 스마트 폴더에 있는 파일은 날려도 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일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여러분들이 스마트 폴더를 날려도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많은 스마트 폴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논문을 빨리빨리 검색하기 위함입니다. 해놓게 되면 관련된 논문들을 빨리빨리 제가 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때요, 여러분들 팁을 드리자면 여기 노트라고 하는 오른쪽 그 메타데이터에 노트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이 노트 부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여기 보면 이세영 소장님이라고 이렇게 쳐볼까요? 이런 관련된 모든 검색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 생각나는 김태영 소장님 이렇게 치면 그 논문만을 얼른 이렇게 보여줍니다. 메타데이터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노트는 자동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노트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모든 검색어와 혹은 여러분들만의 용어로 그 논문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관련된 논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노트 기능을 잘 쓰시라고 권합니다. 또 이제 페이퍼스로 이제 읽기가 가능하고 어노테이션이 가능한데 주석을 달기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PDF 파일에 이 어노테이션이 PDF 파일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노테이션 페이퍼스에서 어노테이션 한 것들 형광펜이나 여러분들 주석 단 것이 페이퍼스에서는 보이지만 그걸 내보내기 하면 다른 어플에서는 그 주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뷰, 그 미리 보기, 애플의 기본 어플인 미리 보기에서 주석을 달면 됩니다. 그러면 읽기를 할 때, 읽기를 PDF 파일을 여러분이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여러분들 논문을 읽고 싶으면 여기도 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논문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읽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 밑에 보면 리드 풀스크린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리드 풀스크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제 논문 읽기가 가능하고요. 제가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주요한 문구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하면 이건 지금 여기가 안 나죠. 죄송해요. 빨간색으로 제가 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한테 뚜렷이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희미하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이 되고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뭐 어노테이션 매 주석을 달고 싶으면 여기다 메이커 노트를 이렇게 띄고 갑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 노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른쪽 칼럼에 여러분들 노트 기능을 많이 쓰라고 했죠. 그 노트에서도 여기서 입력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페이퍼스 라이브러리 내에서 검색할 때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그 영구적으로 그냥 PDF 파일에다가 직접 어노테이션을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이 PDF 파일이 보입니다. PDF 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열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보기로 가서 여기 제가 아까 어노테이션을 했는데 보이지 않죠?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서 저장해버리면 영구적으로 그 PDF 파일에 어노테이션이 추가됩니다. PDF 파일이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게 내보내기 기능인데 이게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이렇게 호환을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연구자들이나 관련된 이제 랩에 있는 연구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주 유용한데 일단 그 PDF 자체를 당연히 내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간단하게 밑에 이제 메일로 보내기 아이콘이 있어서 누가 메일로 보내주라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그 논문만 선택해가지고 메일 아이콘만 클릭하면 메일로 자동으로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메모를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메모만 또 따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메모만 텍스트 파일로. 그리고 참고문헌 목록만 또 리스트만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엔드노트나 부크엔드 같은 다른 서지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관련된 정보를 다 보낼 때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게 쓰고 있어요. 하나의 PDF를 여러분들이 내보낼 때는 여기 지금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죠. PDF 파일이 이렇게 첨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냥 바탕화면으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냥 드래그하면 이건 바로가기 아이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서 무슨 키를 눌러야 되죠? 옵션 키를 누르면 이게 복사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옵션 키를 눌러서 놓게 되면 바탕화면으로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의 파일을 그냥 빠르게 내보내기를 할 때는 여기 와있죠? 하나의 파일을 그냥 내보내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메일로 이제 많이 보내게 되는데 제가 미리서 이렇게 검색어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맥마니아라고 친 미리 이제 제가 검색 조건으로 인정을 해놨는데 자, 그 관련된 논문들 중에 뭐 몇 편을 누가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밑에 메일이라고 하는 아이콘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메일에 자동으로 이렇게
메일이 뜨면서 그 목록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첨부 파일까지 착실하게 써서 내보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도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PDF 파일까지 내보내는 건 필요 없고 그 리스트만 누가 뭐 이렇게 어떤 참고문헌을 썼냐 리스트만 이렇게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논문들 중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메뉴에 보면 내보내기로 갑니다. 익스포트로 가게 되면 그 익스포트에 리퍼런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그 논문들의 리스트만을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이건 제가 지금 HTML로 했고요. 텍스트로 만약에 여러분 내보내기 파일 형식을 텍스트로 하게 되면요. 잘못해서 다시 한번. 익스포트, 그다음에 리퍼런스 리스트.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포맷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한데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이 이상하게 해상도 때문에 그런지 바탕화면에 바로 파일이 표기가 안 됩니다. 텍스트 파일로 방금 선택했던 논문들이 리스트로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내거나 이런 사용을 해도 됐습니다. 중요한 내보내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엔드노트로 저는 내보내기 실제 논문 작성을 할 때 최종 투고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편집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엔드노트를 쓰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모아두었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이 있다. 그러면 그 논문들 중에 엔드노트로 내보낼 것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런 파일로 뜨는데요. 여기서는 뭐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엔드노트에서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보겠습니다. 엔드노트를 라이브러리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임포트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지금 포맷을 선택을 하고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고맙게도 이렇게 아까 선택했던 파일을 엔드노트 형식으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논문 작성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한 번 더 거치냐면요. 사실 엔드노트를 맥에서 사용을 하는 건 제일 잘 호환이 되는 건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입니다. 워드랑 제일 많이 호환이 되는데 워드는 제가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 투고해 보면 게재 불가가 뜨거나 리젝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자 그러면 논문 형식을 또 다 바꿔야 돼요. 그 정말 삽질이잖아요. 근데 페이퍼스에서는 그 참고문헌 형식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완전치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그게 완전해질 때까지 저는 엔드노트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작업을 합니다. 그건 뭐 금방금방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페이퍼스 2에 2로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CWIW 기능입니다. 그 사이테이션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하다시피 제일 잘 호환이 되는 건 페이지스입니다. 소개를 해주셨던 아이워의 페이지스. 아이워과 한번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일 하나를 개설을 하고요. 디스 파일을 개설을 해서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고를 작성을 하거나 작성을 하다가 참고문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는 이제 단축키를 컨트롤 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을 연속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사이테이션을 찾아주는 요걸 뜨게끔 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성화를 하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깔면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퍼스의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 가면 이렇게 메뉴 스크립트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 스크립트 기능에서 요거를 온 시켜 놓으면 됩니다. 온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의 맥OS 메뉴바에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이 아이콘이. 그게 바로 페이퍼스 그 사이테이션을 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단축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드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다가 단축키를 입력을 하고 입력을 치고 이렇게 하면 검색을 하면 제 논문과 이문규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논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논문을 집어넣을래 라는 말이 쓰는데 거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사이테이션을 이렇게 해주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보이진 않죠. 이건 그냥 사이테이션 키이기 때문에 사이테이션 키로만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또 가할 수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몇 개를 한 번 더 집어넣어 볼게요. 같이 온 동료 중에 노현정 선생님이 계시니까 노현정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몇 군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일단 사이테이션 키로만 입력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사이테이션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다가 꼭 써줄 필요는 없지만 바로 하고 리퍼런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쳤던 그 컨트롤 키, 그 사이테이션을 찾아주는 검색을 보여주는 그거를 다시 불러옵니다. 다시 불러오면
여기에 포맷 매니스크립트라는 메뉴가 뜹니다. 매니스크립트를 이제 참고문헌 형식으로 포맷을 할래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다른 파일이 생기면서 메뉴 이렇게 다른 파일이 생겼죠. 이게 뒤에 게 원본이고 앞에 있는 게 이제 포매트된 파일이 하나 생성이 자동으로 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리퍼런스가 달립니다. 만약에 이제 이 참고문헌 형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이 아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그냥 아까 그 검색란을 불러오는 컨트롤 키를 2번을 누르고 치게 되면 원본에서 가서 해야 되겠죠? 원본에 가서 하면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바꿀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냐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APA 스타일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같이 APA 스타일로 아까는 넘버링이 되어 있었죠? APA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상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하고 이게 호환이 됩니다. 워드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이 돼요. 방금은 포매팅하는 그 절차를 한 번 더 거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하고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바로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이쪽에 엔드노트 쓸 때처럼. 이게 이제 페이퍼스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간단한 이 지금 절차, 사이테이션 키를 넣고 그것을 포매팅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참고문헌을 완성을 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맥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웬만한 텍스트 편집기에서 다 됩니다. 맥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텍스트 에디트에서도 이게 똑같은 절차로 됩니다. 이 절차를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고 아까처럼 텍스트를 이렇게 불러오고 이 중에 몇 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절차는 이제 똑같죠. 뒤에다가 아까 리퍼런스를 써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죠. 포매팅 여기서 포맷 메뉴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면 또 다시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면서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기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주요하게 쓰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절차로 다 가능해져요.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아주 재미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뒤에서 김태형 소장님께서 보여주는 제가 아까 스크립배너도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스크립배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금 2주를 하려고 하는 텍스트 편집이 논문 쓸 때 제가 주로 페이지수로 편집을 하는데 지금 멜렐이라고 하는 텍스트 편집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 상호 참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 번호, 본문의 표, 표 몇 번을 참조해라, 표 4, 테이블 4라고 이렇게 쓰면 테이블 4의 제목에도 그게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호 참조가 돼서. 근데 애석하게도 페이지스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멜렐에서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옮겨가려고 이렇게 요새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마인드 매니저로 생각을 정리해서 옴니 아웃라이어로 보내고 그것을 스크립배너로 보내고 또 다시 페이지스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논문을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절차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참고문헌들이 들어가는데 어디에서든 참고문헌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 매니저에서도 방금과 같은 형식으로 다 넣을 수 있고요.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페이지에서 편집을 할 때 그 사이테이션 키들이 다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참고문헌들을 다 호환을 시키고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 강연에 자발적으로 참가를 했다, 그래서 가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제 주변 분들 반응이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한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아, 그 반응에 대해서요?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아, 아니요. 그분들은 같은 과라서, 네, 그분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마인드 매니저로, 일단 막 마인드 매니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집어넣어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막 집어넣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렇게 넣어서 이게 팁 중에 하나인데 만약 저는 이제 그 단락을 구성을 할 때만 논문을 쓸 때 마인드 매니저는 단락 구성 여기까지만 딱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우고 바로바로 뭐 이렇게 옮기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또 다른 곳에 뭐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이거는 내가 고찰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 이렇게 그냥 옮겨 놓으면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개요를 작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문장을 만약에 여기서 넣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그 하이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텍스트로 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옴니 아웃라이어나 스크리베너로 가져갈 때 여기에서 문제를 좀 보이더라고요. 제 시행착오상.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따로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논문 개요가 혹은 어떤 그 보고서에 개요가 작성이 됐다 그러면 내보내기를 할 때요. 여기 익스포트를 할 때 여기에서 OPLM이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 어디 있는 거지? 데스크탑이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집중력이 아니라 제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 파일을 일단 저는 이 파일 OPML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파일 포맷은
이게 옴니 아웃라이어에서 파일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굳이 이제 옴니 아웃라이어로 제가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오면 아까 제가 작성했던 개요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그냥 해보시겠지만 이렇게 개요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텍스트 이렇게 여기로 제가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문장 입력이 가능해지거든요. 문장 입력을 잘 아시겠지만 문장 입력을 해가지고 주제어나 혹은 단락의 핵심 문장들을 여기서 보관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뭐 다른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이요. 입력을 해서 그냥 바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바로 저장을 하고 스크립애너로 갑니다. 또 제가 굳이 스크립애너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그 보고서의 최종적인 편집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을 완료시키기에는 스크립애너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스크립애너로 가서 작업을 합니다. 워낙 써보니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으니까 내용들하고 하고. 스크립애너에서 그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아까 OPML이라고 하는 파일 확장자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동적으로 개요가 작성이 되면서 제가 아까 문장을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문장이 뜨진 않지만 문장들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할 때도 당연히 페이퍼스에 참고문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페이지스로 최종적으로 그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쓰지만 제가 지금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방법은 부크엔드라고 하는 새로운 그 참고문헌 관리 어플이 있어요. 부크엔드하고 멜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엔드노트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값이 비싸고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데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돈 들고, 그리고 지금 멜렐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상호 참조,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크엔드하고 제일 호환이 잘 되고, 부크엔드는 스크립애너하고도 또 호환이 됩니다. 이 지금 부크엔드하고 멜렐 저 어플리케이션은 라이브 사이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저는 2장 출신이 대권 후보자 경선에 나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나와가는데 2장 한번 해보고는 그런 기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서 먼저 드셨으니까.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DB하고 DBP나 여러 가지 대학교 들어간 세네 개 회사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페이퍼스하고 네, 그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는 사실 그 기능을 썼는데요. 도서관 사사한테 말씀을 하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이 페이퍼스가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그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억세스, 여기에 보면 이 라이브러리 프록시 아시죠? 네, 요걸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페이퍼스 내에서도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웹페이지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와 우리 도서관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다 프록시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풀텍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퍼스에 정리되는데 라이브러리 다른 사람하고 조율한다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어떤 그 관리 어플을 쓰고 있을까요? 같은 페이퍼스를 쓴다. 아, 그러면 더 라이브러리 내보내기가 예. 그거는 더 쉽습니다. e스포츠에 가면은 여기 보면 특정 저기 맞나? 특정 논문들만? 전체 전체를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도 드롭박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폴더의 위치를 드롭박스나 혹은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드롭박스에다가 그걸 해놨거든요. 드롭박스에 이렇게 페이퍼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주면은 그분이 통째로 모든 정보들을 다 통째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이 아까 네. 저는 오늘 되게 감명 있게 들었고요. 강령까지 윈도우에서 탑재만 엄청 하다가 네. 좀 신세계네요. 네, 저도 이것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네.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박재홍님 그 아까 강연대로 거기서 이제 기본 프레임만 쏙 빼와가지고 제 환경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지금 마인드맵 쓰시고 온리 아웃라인 쓰시고 스크립원 쓰시고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페이퍼에도 이제 하시니까 이런 구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난해한 질문인데 일단 그걸 처음부터 안 게 아니고요. 네. 아까 저기 맥마니아 그룹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올리거든요.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이제 지름신. 그래서 일단 저도 유혹을 못 견디니까 일단 다 구매는 해놓죠. 구매는 해놓고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신세계인 거예요. 글을 쓸 때 스크립 애너를 쓰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저는 그런 사고 절차대로 한 건 아니지만 다산의 그 철학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업무에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프로세스를 저 나름대로는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 애너가 아주 유용한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냥 저와 관련된 그것만 딱 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끝에 앞에서 질문하는 게 똑같은데요. 네, 다행입니다. 질문이군요. 네. 그 페이퍼하고 그 대번 싱크하고 연결하는 문제하고 네. 그 스크리븐에서 거기서 그냥 논문을 마무리 짓는지 아니면 다른 포맷으로 넘겨서 또 작업을 하는 건지 그 두 네. 개가 좀 궁금해요. 네. 결론부터 두 번째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다가 스크립에너로 거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블로그에 허접하지만 제 블로그에 이렇게 제가 포스팅 같은 걸 하는데요. 이렇게 포스팅 할 때, 그러니까 일단 텍스트와 내용과 관련된 것까지는 스크립에너에서 다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만, 표를 그리고 그림을 집어넣고, 그럼 편집을 할 때는 페이지스로 가서 아이워의 페이지스.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된 거는 여기서 다 완결을 짓는 프로세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대번 싱크. 대본 싱크하고. 네, 그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장충을 봤는데요. 대본 싱크의 인덱싱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라이브러리 폴더를 그대로 인덱싱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쓸 일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논문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저 페이퍼스를 안 쓰는 사람인데 페이퍼스를 구매를 해서 네. 물론 이제 목적이 전도가 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페이퍼스를 사는 거는 조금 사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더 훌륭한 파일을 PDF 논문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PDF 파일이나 다른 그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본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페이퍼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페이퍼스는 PDF 수집이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집이잖아요. 수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이나 그런 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페이퍼스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모든 파일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림 파일, 동영상, 키노트, 페이지스 이런 파일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내가 기름신을 못 견디고 샀다면 네, 그렇게 그런 파일들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어떤 그 관련 업계의 워크샵이나 컨퍼런스를 참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컨퍼런스 자료들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내년은 대금식 얘도 지쳤나봐요. 그 컨퍼런스나 워크샵 그 데이터들도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발표자가 누구였고 어떤 직종의 학술대회였으며 연사가 누구였는지 혹은 네가 거기에 참가를 했는지 이런 메타데이터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뭐죠? 패턴트가 뭐죠? 특허 관련된 정보들도 정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자들이 특허를 많이 취득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꼭 논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뭐 컨퍼런스, 워크샵, 심포지엄, 그다음에 특허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페이퍼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아까 용환성 이사님께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페이퍼스도 뭐 아이패드나 다른 iOS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기능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말씀을 안 드리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쪽에 페이퍼스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서로 호환이 됩니다. 싱크가 되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싱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라이브러리를 다 이리 가지고 와가지고 읽고 그 어노테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해서 또 이리 싱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까 아이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와이파이로 같은 네트워크라면 싱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저렇게 해서 다 만드셨는데 논문을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받는 곳에서 혹시 HWP로 달라고 하는 곳은 없었어요? 네, 국내 학술지는 다 그렇죠. 그러면 HWP에서 다시 편집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제 대학원 석박사 논문도 한글로 제출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또 한글 포맷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삭제를 했냐면 페이지스로 그 포맷을 다 맞췄습니다. 자로 재고 맞추고 어차피 참고문이라고 하는 게 그거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 뒤에 나오는 랩 후배들은 다 맥스는 후배들은 그 페이지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시는 영감님들을 맥으로 다 바꿔드렸습니다. 네, 맥으로 바꿨더니 정말 제출 파일이 발행한 파일이 아니라 그 최종 그래서 출력본이 예. 맞은 게 예, 그래서 그 대학원에 알아봤더니 HWP 파일이 아니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관용으로 하는데 그럼 PDF로 내도 되냐고 해서 된대요. 그래서 그 삭제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네, 먼저 혹시 북엔드 사용해 보셨어요? 예, 지금 연습을 실제 이걸로 논문을 쓰지 않는데 계속 지금 가끔가다 이거 뭐 어떤 거? 페이퍼스하고 아까 그러니까 부크엔드가 맥에서
사이테이션 하는 기능은 아주 좋습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어플인데 단지 이제 관리하고 내가 읽고 어노테이션 하는 데는 페이퍼스 툴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지금 쓰고 있어요. 둘 다 쓰시고. 네, 둘 다 쓰고. 그러니까 부크엔드로 내가 사이테이션 관리자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페이퍼스 툴을 계속 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표에서 같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라로 넘어가려고 하신다는데 생각해보면 MS 오피스 워드를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건 MS 오피스 워드를 우선 안 쓰시려고 하시는 이유하고 네. 예, 그리고 그게 우선 그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철학이 있어서 안 쓰는 건 아닌데 일단 맥에서 일단 MS 오피스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폰트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잘 웬만하게 안 써요. 가볍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찾다 보니까 잘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많은 포맷이 이제 엑셀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워드, 아니 한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얻고 싶은 건 이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단계를 넓히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그런 계열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언급하면서 6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논문과 관련된 거 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은 따로 뭐 킬러 어플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본 핑크를 쓰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쪽에서 뭐 한글 검색이라든가 뭐 문헌이나 내용 검색 경우에도 한글로 되는지 그건 그쪽이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잘 대본 싱크는 자세하게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쓰고 있긴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PDF 논문 파일이 아닌 파일들을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점이 좀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관에 멋지지 않으시나요? 큰 박수로